네, 안녕하세요. 원광아동 상담센터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나와는 다른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도저히 내 아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별거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아이가 무서워하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은 아이의 기질 때문입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태어난 성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난감이나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류의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엄마 뒤로 숨거나 무서워하거나 거부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놓여졌을 때 아이들이 보여주는 태도, 바로 이 태도를 우리는 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에 따라서 다른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아이가 성장하고 적응하고 외부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질에 대한 연구는 순한 아이, 그 다음에 까다로운 아이, 그리고 더딘 아이라고 대표되어지는 기질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70년대 소아과 의사인 토마스와 체스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영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해서 거의 한 20년 이상 종단 연구를 통해서 초반에 보여진 아이의 기질이 이후에 성격과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 기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내 아이가 과연 어떤 기질에 속하는지를 좀 떠올리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질은 5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의 그 구성 요소가 되는 부분들은 규칙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규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몸의 리듬을 의미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밥을 먹는 거나 잠을 자는 거나 배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교적 엄마가 다루기 쉽고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까다로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번 재우기도 굉장히 어렵고 밥을 먹거나 새로운 장소에 데려가거나 모든 부분들에서 실랑이를 많이 벌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규칙성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적응성입니다.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거나 낯선 곳에서 아이가 적응을 어떻게 해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처음 갔을 때 처음에는 좀 낯설긴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잘 적응해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이도 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업에 참여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불편하고 거부적이고 낯설어서 2, 3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이나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의 적응도가 어떤지 이것도 역시 기질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접근과 회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이들이 최초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낯선 친척이 오랜만에 왔을 때 어떤 아이들은 좀 낯설긴 하지만 금방 가서 말도 걸고 주위를 빙빙 돌고 하면서 좀 우호적인 태도들을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거나 새로운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낯설거나 새로운 부분들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보이는 반응의 태도들을 접근성이나 회피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반응의 강도가 있는데요. 반응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보여주는 정서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도 너무 흥분하고 좋아하고, 또 어떤 좌절에 대해서 실망을 하더라도 너무 낙담한다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지나치게 표현한다든가 해서 강도의 세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강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그 기준선이 굉장히 낮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한 60 정도의 불편함까지는 크게 동요되지 않고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데, 이 기준선이 낮은 아이들은 한 30부터 벌써 불편하고 짜증나고 낯설고 이 느낌들이 크게 압도하기 때문에 반응을 굉장히 크게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주로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냐면 굉장히 변덕스럽고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처럼 관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혼나고 지적당하고 이렇게 타겟이 되는 부분이 이제 없잖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구성 요소는 아이의 하루의 기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즐겁고 우호적인 정서들을 많이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조그만한 일에도 금방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처럼 부정적인 정서가 훨씬 더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어떤 준거의 기준에 따라서 내 아이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가, 어디에 더 속하는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한 기질의 아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그리고 더딘 기질의 아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를 보면 한 40% 정도의 아이가 순한 기질에 속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한 10% 정도가 까다로운 아이, 그리고 한 15% 정도의 아이들이 더딘 아이라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의 아이들은 뚜렷하게 그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의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아이들을 분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다 잘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전체 한 40%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성 요소들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대부분 다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들을 보여주는 아이들입니다. 영아기부터 전반적인 몸의 리듬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엄마가 아이를 예측하기도 쉽고 다루기가 굉장히 쉬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장난감이나 새로운 장소에 가도 조금 낯설어 하긴 하지만 금방 달래지고 또 금방 즐겁게 적응을 해내는 아이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도 금방 적응해서 즐겁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타입의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질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기관의 적응 역시 대부분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번째로 말씀드린 까다로운 아이들은 앞에 말씀드린 순한 아이들과는 모든 부분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우선 이 아이들은 몸의 리듬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뭐 하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뭘 좀 하게 하는 모든 부분들에서 엄마하고 계속 갈등을 빚는 아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선은 거부적이고 화를 좀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라든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활동에 아이를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을 가장 많이 빚는 아이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기관에 갔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거나 친구들이 조금만 방해를 해도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한다든가 해서 사실은 좀 문제 행동을 많이 보여지는 아이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까 설명드린 준거 기준에서 기준선이 되게 낮은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끄러워도 엄청
시끄러운 소리로 더 받아들인다거나 조금만 질감이 불편해도 굉장히 역겨운 걸로 받아들인다거나 이 모든 자극들을 증폭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이 까다로운 아이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나 선생님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를 적응시키려고 애쓰시기보다는 아이가 특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특히 영유아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엄마하고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내심을 가장 많이 요하는 아이들이 이제 이 부류의 아이들이고요. 일관성 있는 태도로 아이한테 접근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불편함을 말로 하기보다는 짜증이나 공격적인 행동이나 이런 화로 아이들이 표출하기 때문에 또다시 강한 훈육으로 아이들을 다뤄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부모 자녀의 관계의 질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일들이 잦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타입의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 이외에 정말로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도 아주 일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라든가 유치원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는 아이들도 일부 있고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근처 상담센터에 가시면 감각통합치료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감각 자극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혹시 내 아이가 너무 까다롭고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근처 상담센터에 가셔서 감각통합치료적인 접근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대하는 핵심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한테는 인내심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는데요. 그 외에 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부모님의 태도의 첫 단계는 내 아이를 잘 관찰해서 아이의 기질을 섬세하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내 아이가 어떤 거를 특히 더 불편해하고 어떤 거를 특히 더 무서워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거부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세세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소리라든가 이런 거에 특히 더 예민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소리는 괜찮은데 옆에 와서 치대거나 친구들이 다가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내 아이만의 기질을 조금 더 잘 살펴보셔서 아이와 그 부분들을 조율해 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아주 어린 영아기의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께서 대부분 다 해주셔야 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은 미숙하지만 자기의 불편함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적응하도록 요구하시지 말고 잘 들어주시고 아이와 난이도를 조절해서 그래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출발점을 잡아서 성공적으로 아이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아기까지의 아이들은 불편함에 대해서 잘 인식해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아직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로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짜증으로 자기의 불편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때 부모님께서는 행동에 대한 훈육을 하시기보다는 아이가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불편한 마음을 언어로 읽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가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친구를 밀었구나. 네가 이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화를 냈던 거지 하고 아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말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을 반복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이게 아주 잘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행동보다는
말로 자기의 불편함을 엄마나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표현하는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더딘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더딘 아이는 전체 한 15% 정도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더딘 아이들의 그 5가지 구성 요소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많은 부분은 까다로운 아이들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응력도 좀 낮고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중복이 좀 되는데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아이들은 이거를 화나 액팅아웃 하는 걸로 바깥으로 드러낸다면 더딘 아이들은 이조차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낯설고 할 때 이렇게 얼어 있어서 가만히 엄마 뒤에 있는 아이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변화된 환경이나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여러 번 예측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그 순간에도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좀 시간을 줘서 기다리게 해주는 것들이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그 까다로운 아이나 더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즘에 조금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표현이 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요즘에는 2돌 전부터도 아주 어린 연령부터 어린이집 생활을 아이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집이 아닌 곳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아이들이 많이 겪는데 이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격 발달이나 적응 발달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반드시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과 공유하셔서 아이가 배려받고 불편한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논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와는 다른 우리 아이를 설명할 때 기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린 이유는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자기의 기질이 어떤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조차 잘 모니터링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영유아기 시기까지는 주변 환경,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환경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조절된 난이도를 가지고 아이를 맞아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기에 맞는 기질을 잘 받아줄 수 있는,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환경과 좋은 상호작용을 맺게 되면 자기의 방식과 속도대로 적응을 하고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후에 더 좋은 발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이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반으로 내 아이의 기질은 어떤지 잘 살펴보고 이해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아이한테 맞는 좋은, 조화로운 양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